세무사 2011년도 2차 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개정된 기준에 맞춰 가지고 수정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물음 1은 보증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보증에 관한 기준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간단히 정리해 보면 보증은 확신 유형의 보증이 있습니다. 확신 유형. 확신 유형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제품이 의도된 대로 작동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보증이에요. 이건 어떤 영역을 제공하는, 별도의 영역을 제공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못 미친다고 보는 겁니다. 자, 따라서 확신 유형의 보증에 대해서는 그 보증과 관련된 대해서 예상되는 원가를 충당부채로 회계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보증은 어떤 별개의 수행 의무가 아니라고 보고 그냥 예상되는 원가를 충당부채로 회계 처리하는 데서 그칩니다. 자, 반면에 이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거나 고객에게 또는 영역을 제공하는 형태의 어떤 보증은 이 보증 자체가 어떤 별도의 영역을 제공하는 하나의 수행 의무라고 보고 그 해당 수행 의무, 즉 보증의 거래 가격의 일부를 배분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는 영역 유형의 보증도 마찬가지예요. 영역을 별개의 수행 의무로 보고 이 거래 가격의 일부를 영역에, 즉 해당 그 보증의 거래 가격의 일부를 배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신 유형의 보증은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것으로 그치고 거래 가격의 일부를 이 보증이라는 어떤 별개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 가격을 그 보증에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충당부채 설정하는 것으로 그친다는 거죠. 그 보증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를. 자, 반면에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거나 아니면 영역 유형의 보증의 경우에는 이 해당 영역, 즉 보증의 거래 가격의 일부를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물음 1에서 보면 당사가 판매한 모든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가 지금 세 가지죠. 현금 할인, 일반 신형 컴퓨터, 현금 할인 구형 컴퓨터, 그 다음에 프리미엄 서비스 신형 컴퓨터, 세 종류인데 모든 컴퓨터에 대해서 정상적인 범위 내의 품질 보증 활동. 여기서 정상적인 범위 내의 품질 보증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쭉 읽어보면은 2년간의 어떤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품질 보증을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 자료를 보면 그 정상적인 2년간의 품질 보증은 확신 유형의 보증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확신 유형의 보증. 자, 따라서 이 보증에 대해서는, 즉 정상적인 범위 내의 품질 보증 활동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를 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기 포괄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품질 보증 비용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차기 말, 단기 말이 아니에요. 차기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충당부채 금액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단기 판매된 모든 컴퓨터는 물량은 일반 신형 컴퓨터가 700단위, 그 다음에 현금 할인 구형 컴퓨터가 100단위, 그리고 프리미엄 서비스 신형 컴퓨터가 200단위, 총 1000단위입니다. 그래서 총 1000단위에 대해서 이제 품질 보증, 정상적인 범위 내에 품질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자료를 쭉 읽어보면 이 관련된 자료가 과거 경험에 근거해서 볼 때 단기에 판매한 모든 컴퓨터에 대해서 정상적인 범위의 품질 보증 기간, 즉 2년 내에 하자가 발생할 확률과 하자 처리 비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종류별로 이게 차이가 없다고 그냥 가정을 했어요. 문제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국 이 모든 컴퓨터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90%인데 그때는 비용이 없겠죠. 자, 근데 경미한 하자 발생할 확률이 9%입니다. 2년 내에. 근데 그때 비용은 10만원. 중대한 하자 발생할 확률은 1%인데 55만원이에요. 결국 컴퓨터를 한 대 판매하면 2년 내에 어떤 정상적인 품질 보증 비용을 얼마로 보는 겁니까? 한 대당 10만원, 결국 1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품질 보증 비용이 발생할 확률이 9%이고 55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확률이 1%, 그 다음에 제로의 비용이 발생할 확률이 90%죠. 그래서 요거를 기대 하자 처리 비용, 즉 기대값이죠. 하자 처리 비용의 기대값을 구하면 그게 한 단위 판매할 때 예상되는 품질 보증 비용이 나올 겁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면은 제로 곱하기 90% 플러스
10만원 곱하기 9% 플러스 55만원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9,000원에 5,500원이니까 14,500원이죠. 결국 한 단위당 2년 내에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품질 보증 비용, 예상되는 비용이, 즉 기대 비용이 한 대당 14,50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컴퓨터 종류에 관계없이 총 1000단위를 단계에 팔았기 때문에 1000단위에 대해서 대당 예상되는 품질 보증 비용, 즉 기대값이 14,500원이므로 1,450만원의 어떤 예상되는 품질 보증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자 처리 비용 자체가 하자 처리 비용이 품질 보증 비용이죠. 한마디로 문제가 생겼을 때 고쳐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1,450만원, 단기 1000대를 판매해서 발생하는 예상되는 총 품질 비용 1,450만원을 단기 품질 보증 비용으로 비용화시켜야죠. 그래야만 수익 비용 대응이 되겠죠. 단기 매출, 이들과 관련된 매출이 발생할 때, 수익이 발생할 때 비용으로 인식해야 수익 비용 대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총 품질 보증 비용은 이 금액이죠. 그래서 판매 수량 1000단위 곱하기 단위당 예상되는 품질 보증 비용이 14,500원이므로 곱해서 1,450만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판매하고 2년 동안 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품질 보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 판매가 됐으면 총 2년간 보증을 해줘야 됩니다. 자, 따라서 언제 보증 기간이 끝납니까? 올해 말까지 판매된 부분에 대해서는 2년이면 내년 내후년까지 고쳐줘야 되는 거죠. 결국 내후년까지 이 품질 보증 비용 관련해 가지고 충당 부채를 이 금액만 설정해 놨다가 예상되는 하자가 들어오면은 다 이걸로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단기와 차기 중에 각각 450만원과 550만원의 품질 보증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따라서 1450만원 중에서 450만원, 550만원이 단기하고 차기에 지출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로 예상되는 지출 금액은 얼마예요? 1450만원에서 지출 금액 1000만원이죠. 1000만원 뺀 450만원이 차기 말 충당부채로 기록하고 있다가 그 금액을 이제 그 다음 기회가 이제 2년이 종료되는 시점이죠. 그 다음 기회에 예상되는 품질 보증 비용 지출하고 남으면 환입하고 부족하면 또 더 지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차기 말 충당부채 금액이 요구했기 때문에 예상되는 이 총 품질 비용에서 단기하고 차기에 지출한 금액 뺀 나머지 금액이 차기 말에 존재하는 충당부채 금액입니다. 450만원.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물음 위에서는 정상적인 범위 내의 품질 보증 활동 외에 프리미엄 서비스 신형 컴퓨터에 제공되는 사전 점검 프리미엄 서비스와 관련해서 최초 매출 시점에 인식할 이연 수익 요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컴퓨터 종류가 세 가지인데 판매되는 제품이 세 가지인데 프리미엄 서비스 신형 컴퓨터라고 있습니다. 일반 신형 컴퓨터가 있고 현금 할인 구형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서비스 신형 컴퓨터가 있죠. 자, 이 프리미엄 서비스 신형 컴퓨터와 관련해 가지고 이 프리미엄 서비스 신형 컴퓨터는 신형 컴퓨터를 판매를 해서 일정 부분 포인트를 제공하는가 동시에 그 다음에 다른 제품에는 제공하지 않는 사전 점검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따라서 이 사전 점검 프리미엄 서비스와 관련해서 최초 매출 시점에 인식할 이연 수익을 요구했어요. 자, 일단 보면 이 프리미엄 서비스 신형 컴퓨터가 판매가 되면 거래 가격을 세 가지에 나누어서 배분해 줘야 됩니다. 자, 일단 이 프리미엄 서비스 신형 컴퓨터가 판매되면 신형 컴퓨터 자체에도 개별 판매 가격 90만 원이죠. 신형 컴퓨터를 따로 단독으로 판매할 때 판매 가격이 90만 원이라는 거예요. 신형 컴퓨터의 개별 판매 가격 90만 원. 자, 그다음 이 신형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면 포인트를 부여하는데 이 프리미엄 서비스 신형 컴퓨터는 판매 가격 10원당 2포인트의 더블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 줍니다. 자, 따라서 이
지금 프리미엄 서비스의 신형 컴퓨터의 개별 판매 가격은 90만 원이지만 이 프리미엄 서비스 신형 컴퓨터의 판매 가격은 단위당 130만 원이에요. 그래서 130만 원짜리 이 프리미엄 서비스 신형 컴퓨터를 구입하면 10원당 2포인트를 지급하니까 130만 원이면은 얼마예요? 26만 포인트를 부여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한 포인트당 항공권 구입할 때 1원의 할인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포인트는 곧 1원이죠. 그래서 26만 포인트를 부여하면 곧 그게 26만 원인데, 이게 보면 부여한 포인트의 75%가 회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기준서 사례에 의해서 예상되는 회수율 75%를 적용한 금액을 곱해서, 이 비율을 곱해서, 즉 26만 포인트를 한 포인트당 1원의 할인과 교환할 수 있는데 75%만 회수될 걸로 보이니까 75%를 곱한 19만 5천 원, 요게 포인트를 개별 판매했을 때의 거래 가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의 개별 판매 가격을 지금 추정한 거예요. 요거는 기준서의 사례에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포인트의 개별 판매 가격을 추정했어요. 그래서 포인트의 개별 판매 가격은 19만 5천 원으로 추정을 한 거고, 자, 그 다음 이 프리미엄 서비스 신형 컴퓨터는 이 포인트 이외에 추가적으로 사전 점검 프리미엄 서비스, 이것도 별도의 영역이죠. 별도의 어떤 수행 의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도 거래 가격의 일부를 배분해야 되는데, 이 프리미엄 서비스의 개별 판매 가격이 지금 방문 원가의 25% 이익을 가산해서 원래 개별 판매 가격을 정하는 걸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보면 2년간 매월 1회씩 서비스 직원이 방문하기 때문에 2년간 매월 1회면은 총 24번 방문해야 되죠. 자, 24회 방문하는데 24회의 방문 원가가 1회당 13,500원입니다. 따라서 24회의 방문 원가는 24회 곱하기 13,500원이죠. 24회 곱하기 13,500원. 자, 그런데 거기에 25% 이익을 가산해서 판매 가격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문 원가에 125%를 곱해야 이 해당 서비스의 판매 가격이 나오겠죠. 자, 곱한 금액이 40만 5천 원입니다. 자, 결국 프리미엄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판매할 때의 판매 가격은 40만 5천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걸 묶어서 묶음 판매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에? 한 단위당 130만 원에. 그래서 이 프리미엄 서비스 시장 컴퓨터 한 단위를 구입하면은 130만 원을 받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컴퓨터도 주고 포인트도 주고 프리미엄 서비스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세 가지의 어떤 재화나 영역에 이 거래 가격을 배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개별 판매 가격에 따라서 배분을 해보면 배분되는 금액이 각각 78만 원, 16만 9천 원, 35만 1천 원 이렇게 배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위당 판매 가격, 프리미엄 서비스 신형 컴퓨터의 개별 판매 가격 130만 원을 이 세 가지의 어떤 개별 판매 가격, 신형 컴퓨터하고 포인트, 프리미엄 서비스 개별 판매 가격 비율대로 배분한 금액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물음 2에서 요구한 것은 이 중에서 사전 점검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이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이연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입니다. 자, 따라서 한 단위당 35만 1천 원만큼은 이연했다가 계약부채로 인식을 했다가 나중에 2년간 매월 1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때 매출을 인식하겠죠. 자, 따라서 최초 매출 시점에서 인식할 이연 수익은 지금 프리미엄 서비스 신형 컴퓨터가 지금 보면은 200단위 판매됐죠. 200단위. 그래서 200단위 곱하기 단위당 35만 1,000원 해서 결국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최초 이연 수익은 7,02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물음 2에서 요구한 답이죠. 최초 매출 시점에 인식할 이연 수익, 즉 계약부채로 인식할 금액입니다.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자, 물음 3에서는 일반 신형 컴퓨터 판매예요. 일반 신형 컴퓨터. 그래서 이 포인트의 50%가 단기 말에 회수돼 가지고 제품으로 교환됐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횟수와 관련해서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수익, 포인트와 관련된 매출을 물어본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물음 3은 일반 신형 컴퓨터, 여기 첫 번째 자료 가지고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일반 신형 컴퓨터를 90만 원에 팔면 이 90만 원의 수익이 들어오는데 90만 원 현금이 유입되는데 이 90만 원의 현금 유입에 의해서 지금 이 신형 컴퓨터를 판매하고 개별 판매 가격이 90만 원이죠. 뿐만 아니라 포인트도 제공합니다. 포인트. 그래서 포인트 보면 신형 컴퓨터 판매 가격 10원당 1포인트이기 때문에 90만 원짜리 구입하면은 9만 포인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1포인트당 1원의 할인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1포인트의 가치가 1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9만 포인트의 가치는 9만 원인데 이때 80%가 회수될 걸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9만 포인트의 80%만 회수됩니다. 자, 따라서 72,000원 정도의 어떤 이 포인트의 가치만큼의 판매 가격을 갖겠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개별적으로 판매했을 때 판매 가격을 이 회수율까지 고려해 가지고 72,000원으로 보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9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면 이거를 각각의 개별 판매 가격에 비례해서 90만 대 72,000의 비율대로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분을 하면은 신형 컴퓨터와 관련해서는 83만 3,333원이, 포인트와 관련해서는 66,667원이 배분되게 되는데, 자, 문제에서 물음 3에서 요구한 것은 포인트 회수와 관련해서 보고할 수익이죠. 자, 신형 컴퓨터는 바로 단기에 판매하면 매출이 잡힐 건데, 매출을 인식할 건데, 포인트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기업이 지금 직접 포인트를 회수해서 보상을 제공할 때, 제한화 용역을 제공할 때 그때 매출을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최초 신형 컴퓨터, 일반 신형 컴퓨터가 판매되는 경우에는 이 포인트와 관련돼서는 계약 부채를 인식하게 됩니다. 자, 신형 컴퓨터 판매량이 근데 지금 보면은 700단위로 주어져 있어요. 신형 컴퓨터. 자, 따라서 단기 포인트 매출은 일단 700단위에 대해서 판매 시에 포인트에 배분된 거래 가격 66,667원을 최초의 계약 부채로 인식하고 있다가 자, 지금 총 80%만 회수될 걸로 봤죠. 총 80%만 회수될 걸로 봤는데 포인트가. 근데 단기 말까지 50%가 회수돼 가지고 자사 제품으로 교환됐기 때문에 결국 단기 포인트 매출을 인식해야 될 금액은 80분의 50 금액만큼, 최초 계약 부채 중에 80분의 50 금액만큼, 이 비율만큼을 단기의 포인트 매출로 인식해야 될 금액입니다. 자, 따라서 그 금액 구해보면 29166,813 요 금액이 단기 포인트 매출로 인식해야 될 금액이라는 것이죠. 물음 4에서는 다시 프리미엄 서비스 신형 컴퓨터 관련입니다. 자, 프리미엄 서비스 신형 컴퓨터 관련해서 고객에게 부여한 항공 마일리지 관련해 가지고 단기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수익을 요구했어요. 자, 프리미엄 서비스 신형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 포인트에 배분된 대가가 지금 16만 9천 원이죠. 한 단위당. 근데 지금 이 프리미엄 서비스 신형 컴퓨터는 200단위를 판매했기 때문에 200단위에 대해서 16만 9천 원 해서 이 포인트에 배분된 그 대가 금액이 이 금액인데, 원래 물음 3에서와 같이 일반 신형 컴퓨터와 같이 기업에 직접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상 점수가 회수되고 보상을 제공할 수행 의무를 이행한 때 보상 점수에 배분된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따라서 아까 이 물음 3에서는 80분의 50만 포인트 매출, 단기 포인트 매출로 인식했지만 이 물음 4에서 즉 프리미엄 서비스 신형 컴퓨터 관련 포인트는 기업이 직접 보상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고, 즉 항공사가 보상을 제공하는 거죠. 이 기업은 고객이 항공 마일리지, 항공 포인트를 직접 사용했는지 관계없이 포인트를 부여하는 시점에 포인트당 0.5원의 비용을 항공사에게 지급함으로써 의무가 종료됩니다. 자, 따라서 포인트를 부여하는 시점에 항공사에게 이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수행 의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 고객이 실제로 포인트를 얼마나 썼는지 관계없습니다. 포인트 회수가 얼마 이루어졌는지 관계없이 그냥 이 포인트를 부여하는 시점에 관련된 수익을 전부 포인트 매출로 인식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
프리미엄 서비스 시형 컴퓨터 판매량 200단위 곱하기 포인트에 배분된 금액 16만 9천원. 포인트에 배분된 대가 전체를 이 포인트 부여하는 시점에 포인트 회수에 관계없이 여기서 보면 포인트의 30%만 회수된 걸로 지금 주어져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함정입니다. 포인트가 얼마 회수됐는지 관계없이 이 항공사에 이 포인트당 0.25원의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모든 수행 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이때는 포인트에 배분된 대가를 바로 전부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3,380만 원이 단기 포인트 매출로 인식해야 될 금액입니다.